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헤드리스트를 염색을 하겠습니다.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헤드리스트 색깔은 지금 현재 회색을 레드색으로 바꿨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만 주문 생산으로 공급하던 전문가용 전용 염색약으로 색상을 빨간색에서 아이보리색으로, 즉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목에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지라든지 오일 성분들이 이 내부로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방이 많이 스며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먼저 표면 세척제를 이용해서 탈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극세사 타월에 묻혀서 흐르지 않을 정도로 흠뻑 묻히세요. 잘 닦아주세요. 그냥 박박 닦으세요. 한 두세 차례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도장막이 날아가고 허옇게 까맸던 부분이 허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띄워보세요. 이렇게 먼지가 너무 많아서 닦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면 세척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얘 안 쓰면 가죽 염색약이 부착력이 약해지고 벗겨질 수가 있겠죠. 도장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작업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잘 해야지 염색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용 과정에서 내구성이 좋아져요. 도장을 해버리면 안 보이잖아, 이런 게. 하지만 이거 게을리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얘도 지금 풀겠습니다. 표면 세척제는 탈지제예요. 즉 기름 얼룩을 제거해주는 약이고요. 가죽이 손상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 초벌 세탁을 해주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면 세척제를 이용을 해서 탈지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팅막을 이용을 해서 대부분의 자동차용 시트들, 그 다음에 쇼파용 도장이 된 가죽들은 위에 오염이 잘 되지 않도록 코팅막을 형성이 되는데요. 그 코팅막도 부착을 약화시키는 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걔도 한번 날려줘야 됩니다. 그 층도 약간 색깔이 묻어날 정도로 살짝 날려줘야 돼요. 좀 많이 문지르는 게 좋고요. 쓰실 때 극사사 타월을 이용을 해야지, 린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떨어지는 수건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먼지가 박히게 되고 그 먼지 자국이 도장을 할 때도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떨어지지 않는 극세사 타월을 이용해 주세요. 극세사 타월도 한번 에어로 털어내거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포를 이용을 해서 한번 샌딩을 해주겠습니다. 이 샌딩을 하게 되면 표면이 미세한 요철이 생겨요. 평평했을 때보다도 접지면이 넓어지게 되고, 접지면이 넓어진 만큼 부착력 또한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봉선은 너무 거칠게 긁지 마세요. 그러면 재봉사에서 잔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기 싫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볍게 긁어주시고 고운 사포를 하셔야 돼요. 한 900번, 1000번 이 정도 되는 고운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주시고, 아까 이제 사포로 갈았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내주세요. 에어로 한번 털고 극세사 타월로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칠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프라이머부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25mm면은 거의 다 작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금 넉넉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머를 작업을 하시고 스프레이로만 뿌려 놓는 것보다도 이런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문질러 주세요. 그래야지 미세한 가죽 틈 사이로 프라이머가 스며 들어가게 되고 부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라이머는 가죽 전용 염색약과 가죽 간의 부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보다도 강한 내구성을 갖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베이스 화이트를 쓰는데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베이스 화이트부터 3%에서 4% 도막 강화제를 넣어야 되는데요. 잘 저어주겠습니다. 빨간색을 아이보리색으로 바꾸는 것보다 하얀색을 아이보리색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용 염색약 중에서 특별히 만든 베이스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으로 칠을 할 건데요. 이 베이스 화이트의 역할은 바탕색을 하얗게 해서 발색을 좋게 해주는 게 첫째. 둘째는 베이스 화이트를 하게 되면 일반 화이트와 다르게 더 부착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전용 염색약과 코팅제 작업을 할 때 3%에서 4% 도막 강화제를 넣어야 되는데요. 4%를 추천드립니다. 사용해야 될 염색약의 4% 넣어주시면 굉장히 강한 도막을 형성을 합니다. 한 15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15시간 안에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직전에 3, 4%를 고르게 섞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화이트는 아주 하얗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하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으로 2-3번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얀색을 뿌렸지만 완전히 올 하얀 게 아니라 살짝 빨간색이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하얗구나, 그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약이 묻지 말아야 될 금속 부분은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시범적으로 전문가용 가죽 염색약 풀세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실험적으로 묻더라도 가겠습니다. 수성약품들은 반드시 쓰실 때 한번 미세망에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30cc 정도 하겠습니다. 유성하고 다르게 수성은 가라앉고 벽에 묻어있던 것들이 흔드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보리색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용 가죽 코팅제를 이용을 해서 가죽 전용 염색약층을 보호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잘 또 흔들어 주시고요. 밑에 무광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주시고
자, 30mm 정도. 그 다음에 2.2g. 도막 강화제는 프라이머부터 베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아이보리, 코팅제까지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무광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죽 코팅제 중에서 무광 코팅제를 이용을 해서 강한 도막층을 형성을 해서 오염도 덜 타고 닦아도 묻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택과 무광을 적절하게 혼합을 하면 광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 코팅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가죽 염색약층은 발색의 목적이기 때문에 안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어나거나 좀 먼지가 달라붙거나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제를 쓰면 내구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약간 물막이 형성이 되는, 흐르지 않지만 물막이 형성될 정도로 뿌려주시고 건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헤드리스트를 아이보리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염색한 지가 5분 전에 최종적으로 코팅제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도막 강화제를 넣었다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90% 정도 굳게 되는데, 단 5분 지난 상황에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문질러 보겠습니다. 묻히지 않고 아무것도. 자, 안 묻어나죠? 자, 그 다음에 물을 묻혀서 문질러 보겠습니다. 물을, 자, 10번을 문지르겠습니다. 자, 안 묻어납니다. 여기서 물이 빠지네요. 여기서 안 묻어나죠? 여기까지 진행을 했죠. 그러면 자, 5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 실험은 하지를 말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험 차원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실험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코팅 제거제 디글레이저로 닦고도 잘 안 묻어날 정도인데, 여기다 하면 조금 창피하니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약간 묻어나요. 지금은 굳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5분이 지났음에도 견뎌준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막 작업해서 5분 지난 다음에 사용을 해도 일상적인 사용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표면 세척제와 코팅 제거제를 제외한 프라이머, 베이스 화이트, 가죽 전용 염색약, 코팅제는 다 수용성입니다. 자동차 관련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장 도장도 유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성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실내 도색도 수성 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이 영상이 사업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전문가분들 뿐만 아니라 취미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